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제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의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의진 변호사 네. 지난주에 이제 네. 휴가 다녀오셨는데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녔습니다. 네. 무탈하게.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아, 네, 무탈하게 다녀와서 쉬시다 보니까. 네, 매우 좋습니다. 네, 한 주 쉬고 왔는데 난리가 났죠 지금? 아, 난리가 났는데 네. 사실상 해외에 제가 있을 때는 네. 에이펙 기간이어가지고 아. 예, 그때 정말 그리고 한국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 와서 지금 뭐 이 난리가 차라리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네, 잘 됐다. 이 검사들이 지금 다 드러내놓고 네. 자신들의 실명을 아예 공개하면서 내가 이 사건의 관계자다. 밝히는 꼴이라고 봅니다. 밝히는 꼴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네.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네. 느낌으로 막판까지 몰린 검사들의 마지막 뭐 그렇죠. 발악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렇죠. 그런 모습도 네.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네. 이제 1차 수사팀이 있고요.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아하. 1차 수사팀이 당초에 기소를 했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 구속에 대해서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차 구속 팀에서는 됐다 너네 손 떼라라고 하면서 유동규를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게 있고요. 게다가 1차 수사팀의 정용환 부장검사가 최근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정용환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하게 패싱당했다.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고 뭐가 만장일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발작 버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발작 버튼처럼 항소 포기했으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힘과 콜라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플러스 정용환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건에서 1차 수사팀은 이 사건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찾아서 당연히 검사로서 뭐 임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뭐 기소를 해서 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냐라는 질타가 있었다고 해요. 예, 왜 이재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냐라는 그런 질타성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이 만들어진 과정은 뭐 유동규를 잡으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김만배를 잡으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성남시장 시절의 성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으로서 이 역대급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성과를 치적을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자랑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더 뜯어냈어야 돼. 더 환수했어야 되는데 덜 받았어라고 네. 하면서 진짜 역사상 최고 개발 이익 환수를 했던 시장을 배임죄로 기소하게 되는 그 사건을 끝까지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1차 수사팀이 그 건까지는 이르지 않자 2차 수사팀이 와서 싹 밀면서 유동규를 회유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네. 거고 그렇게 돼서 유동규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춤형으로 진술을 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김용 부원장이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지금 법정 구속했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네. 이 사건은 오직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된 거예요.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것이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남욱이 유동규가 그랬다더라라고 들었다는 전문 진술 네. 이거로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죄 판결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중인데 이 사건에서는요 유동규에 대해서 유동규도 여기 유죄 판결 책임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끝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봐주기. 네. 검찰의 봐주기. 유동규 봐주기가 이번 사건에서 실패가 됐죠.
네. 오히려 유동규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고 오셔가지고 네. 방송 분량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랩하듯이 쭉 정리 한번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 사건을 보면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발작 버튼 눌렀다고 했는데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술 우리 맞춤형을 해주면은 뭐 3년으로 해줄게 이런 얘기하고 유동규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까지 구형보다 높게. 선고가 높게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폭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검사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윗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도 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이 집단 발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개인적 제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네, 견해를 네. 밝히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거를 두 가지 정도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항소 그렇게 결실했으면 항소장 냈으면 됩니다. 누가 이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구속력 있는 그런 지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항소 포기해야 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나 명확하게 한 게 아닙니다. 서류가 내려온 게 아니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장관이 그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공식적으로 지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 형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규정의 법률에 의해서 공식적 지휘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돼요. 뭐 준비 다 해서 들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검찰 쪽에서 정말 그렇게 절실했으면 냈으면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자기들이 안 내고 나서 이거를 누구 탓하는 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까지 전례를 비춰볼 때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게 이제 뭐 검사가 전에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 뭐 시국선언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거나 네. 또는 그 전에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 지금은 이제 공무원 노동협의회 게 있긴 있지만 노동조합이 있긴 있지만 만들기 전에 전공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교조가 그동안 정교조.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고 그게 전부 집단행동 공무원 집단행동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네. 전부 형사처벌 받고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받고 다 해고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비켜 있었던 집단이 이제까지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검사들이 무슨 게시판에 자기 내부 게시판에 글 쓴 거 전부 다 보도해주고 마치 이제 검사들이 이런 걸 하면은 정당한 무슨 뭐 자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보도 행태 문제죠. 예, 보도 행태도 있고 이제까지 이거를 대해서 전부 우쭈쭈쭈가 넘어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 중요하면 내지. 왜 그렇죠. 내지 않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 똑같은 국가 공무원인데 이제까지 했던 예에 비추어서 사실은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속하고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안 할 겁니다 아마. 아. 이제까지 사실 법조계에 대한 법조인들에 대한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이런 특권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사람들 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기는 짓을 하는데 네. 공무원들은 전부 이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자기들이 당한 게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네요. 저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노만석 대행도 검사장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집단행동하고 이러면 이거 징계하고 따져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해요? 노만석 대행이 지금 자신의 뭐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노만석 대행이 자신이 뭐 말을 오히려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마치 법무부와 용산의 그러니까요. 관계에 비추어서 그렇게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이제 법무부 차관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뭐 법무부 이쪽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 그걸 좀 먹잇감식으로 던져준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게 물론 이제 추측이지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본인들이 검찰 개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나 물론 뭐 좀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사건이 됐던 아니면 뭐 내란 사건이 됐던 지금 그 검사들이 곤란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뭐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그럼요. 정치적 고려를 해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대로라면.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검찰이 정치 점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든지 제출하고 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제출했습니다라고 법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든지 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법리적으로 합당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치적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렇네요. 네. 이 검찰의 그 행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하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거 항소 꼭 필요하다면은 하고 옷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못했네. 나중에 나 사표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검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검사들의 어떤 이런 행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들 뭐 그렇게 크게 징계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검찰 이래도 되겠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 아니 검사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언론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검사들 달래고 그러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검사들 너무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달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검란이라고 하는데 검란이라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명명됐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마치 정의로운 검사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인데 지금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작에는 약을 먹여야죠. 네네.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약을 먹어야 된다.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최근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미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했어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근데 묻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정권에서도 무사하다라는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 있어서 뭐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미 검사들에 대해서 이번 정권 특히 이번 법무부가 우리 정권도 검사도 우쭈쭈 해줄 거야라는 이미 쐐기를 한번 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게 중대하게 인식을 하고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법무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인사 조치를 해야죠. 이따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조상호 보좌관이 나오기 때문에 법무부에 이제 기류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고 이 항소 이제 포기에 대한 발작하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남욱의 이 폭로, 눈물의 폭로, 배 가르겠다 정일건 검사가 얘기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소주 샀다는 게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연어술 파티 이것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검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걸 좀 이용한 면도 있고. 완전히 자신들이 과거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대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마치 이것이 굉장한 뭔가 비리다
이것은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사건 자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오로지 지금 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애쓰는 검사들의 모습만 더 부각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뭐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학의 사건 때 그 김학의를 봐주던 검찰의 모습 결국 김학의 풀려났거든요. 그렇게 봐주면서 그 마치 김학의 출국 금지를 막은 것이 마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기소를 했어요. 그 당시에 관련된 맞죠. 검사까지 다 기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건에 관련된 출국 금지가 뭐 불법이다. 아예 기사도 불법 출금이라고 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직 불법인지 판단이 안 됐는데 왜 불법 출금이라는 기사가 전부 다 났는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전부 다 불법 출금이라는 기사 헤드라인 키워드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불법 출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논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네. 그 논의만 엄청나게 쏟아내도 검사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김학의 풀어준 거에 대해서 비판이 오히려 아니 그쪽으로 불법 출금이라는 그렇죠. 프레임으로 갔으니까. 불법 출금을 통해서 잡으면 돼?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 돼? 라고 하면서 프레임이 이동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된다. 이번에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검사들의 악행을 가리기 위해서 네. 조작 수사를 가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검사들의 행태 이건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네.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전례를 보면은 김건희 무혐의 할 때나 특히 뭐 최근에 윤석열 풀어줄 때 네. 심우정이 아유 내가 이제 풀어줬다 이렇게 할 때 검사들 뭐 했습니까?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적으로 선택적으로 지금 예. 행위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이걸 알아요 국민들이 다 이제. 다 알고 예.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된 일이어서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유진 변호사 말씀하신 게 가능한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검찰하고 언론 사이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왜 이런 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너무나 이 짧은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언론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긴 해요. 이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하고 언론하고의 공생관계는 검찰이 독점하는 정보 때문에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 사실은 검찰만 갖고 있는 비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냥 보도하면은 단독도 되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하고 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정보를 전부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도 돌아가고요. 검찰 개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그동안 이제 검사들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통제하던 것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집중도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지금 검찰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의식 지금 여론들도 벌써 그런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네. 아니 대장동 이퀄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중한 아이템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대검도 가고 법무부도 가고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게 이재명 게이트다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명명하고 있던데 국민이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 징계법 폐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정청래 대표도 검사들 항명 이거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조작 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검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네. 조금도 사과하거나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은 너무나 많이 봤죠. 네.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아니면은 조작된 기소를 통해서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검찰 누구 하나 고개 숙여봤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국회 나와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뻣뻣하게 거짓말하고 뭐 여기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 1차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정용환
정용환 검사가 그랬잖아요.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여기서 발작 버튼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눌러져서 있군요. 네네 난리가 났죠. 토론하자고 네. 그러고 막 페북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집단 항명 검사 국정조사 즉각 돌입하겠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렇죠. 보면은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사들이 어떤 집단인지 확실히 네. 확인할 수가 네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 뭐 정일권 검사 이제 배 가르겠다 이 발언부터 해가지고 연어술 파티 네. 박상현 검사 국회 나왔을 때 보셨죠? 태도, 말.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큰 것 같아요. 뭐 이제 그쵸. 연어술 파티에 이제 소주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제 거짓말도 거짓말이 일단 뭐 사안 자체가 가벼운 사안은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에 지금 최근 어떤 정일권 검사가 배를 뭐 사실은 그게 네. 그 전부터 이미 이제 그러니까 내란 이전부터 어느 정도 법정에서 드러나고는 있었어요.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변호인으로 하는 거니까 네.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예를 들면 그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뭐 저기 검찰이 어떻게 얘기를 하라 뭐 어떻게 하면 도와주게 이런 식의 얘기를 다 서로 주고받았다 뭐 이런 식의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동규가 말실수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남욱한테 물었더니 남욱에 둘러대고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변호인으로 이건 이제 다시 말하지만 변호인이라는 한계를 이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나와도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말했던 요 사안도 아마 민주당에서 한번 논평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아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유동규 같은 경우도요. 유동규 남욱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변호인 입장에서 감안하고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한 부분들이 진술이 적어도 2번이 바뀌었거든요. 2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인신문 이런 걸 하면서 추궁을 하고 해서 이제 법정에서 그럼 이제 판사가 확인하고 네. 검사가 왜 바뀌었냐 문제 이게 이제 법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검사 이게 중법정이니까 뒤에 와서 다 보도를 하는데 한 번도 취재한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쓴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조금 언급되는 거 이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이미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법정에 성미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한 번에 터진 겁니다. 이번이 절호의 찬스고 정말 중요한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 살려서 우리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해산된다는 생각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자 여야 뭐 뜨겁게 지금 맞붙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사들의 행태 민낯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대장동 관련된 얘기는 저희 뒤에 또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네. 정리할 사안들이 많은데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죠. 황교안 집에서 체포를 했고 지금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체포는 됐네요. 체포는 돼 네. 있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고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체포를 잘 할 수 있군요. 예. 윤석열은 이렇게 체포를 못한지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황교안 체포 이걸 보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추경호도 그렇고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많이 떨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란입니다. 내란. 네. 내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이 계엄을 옹호하면서 예. 내란을 선동한 행위 이 자체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행위예요. 남아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내란 선동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했지만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비음모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 선동으로 9년형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같이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 어떻게 됩니까? 이 중죄입니다, 중죄. 이제 뭐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떡하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네. 뭐 이런 거 선동이 뭐 큰 죄인가 중죄입니다. 이 내란 선동으로요 통신당이 해산됐습니다.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 됐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일단은요. 혐의. 일단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저기 헌법재판소는 내란 선동으로 내란 선동만으로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 사유에 네.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범죄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엄령 선포된 상황에서 지금 기장을 보면 체포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체포하라.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좀 내란 선동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그 12.3 내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 중에 하나는 내란의 종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독립된 사안이 되는데요. 네. 내란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전부 내란의 방조로 방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윤석열이 종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갑니다. 윤석열 그치. 범죄에 끌려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면 네. 제가 봐서는 별도의 내란 선동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에 같이 동조해서 들어간 걸로 묶일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얘가 이제 그래서 종결 시점이 언제인지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결 시점을 좀 길게 잡으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내란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정치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부 내란 공범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점이 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네. 거지만 그 윤석열에 대한 적어도 탄핵 결의된 시점까지는 탄핵 네. 의견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권한 중지된 시점인 내란 그 탄핵 의결 시점까지는 저는 인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회 의결까지는. 예, 네. 그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데 그때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 투표 안 하고 이런 그 내란 그 뭡니까 그 중재 그 뭡니까 대통령 권한은 중지시키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저는 다 묶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아마 나중에 어떻게 의율돼서 기소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도 내란의 공범 중 하나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있고 중하게 처벌하겠죠 그러면? 야, 이거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속보로 전해준 소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이거는 예상을 하셨죠? 구속돼야죠. 네. 아니 지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 안 된 게 문제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방조까지도 당연히 의율이 될 텐데 왜 선동으로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에 지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종사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데 어떻게 구속이 안 됩니까? 당연히 구속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엄 당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을 하고 민주당 측에는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네. 정치가면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대국민 담화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중한 봐야 됩니까? 혐의인데요. 예. 좀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예. 지금 홍장원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홍장원이 아니고 그 조태용이죠. 조태용 전 원장. 예, 조태용 전 원장의 네. 이걸 내용을 보면 뭐 정확히 저는 기사만 보고 얘기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를 하지 않았다라는 직무유기행위를 묶었어요. 네. 근데 이 직무유기행위로 묶은 것이 이전까지는 인정이 잘 안 됐습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누구였냐면요. 그 국무총리 한덕수 같은 경우에 네. 초반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탄핵 기각됐을 때 이제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를 막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그때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총리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기에 국무총리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총리 바로 밑에서 국무총리 이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란 행위를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법리 구성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작위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그 후에 이제 뭐 영장 기각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법원이 엄청 보수적으로 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태용이 그 내 부작이나 이런 정도도 저기 한덕수보다 낫잖아요. 아무래도 국무총리하고는 네, 그 국무위원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기각을 해와서 사실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까지 기각이 되면 진짜 얼마나 좁게 보려고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은 법원이 뭐 국민적 여론이나 뭐 점점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란의 실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장 조태용에 대한 영장 발부가 뭐 어떻게 보면 법원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요. 이걸로 끝날지는 그러니까 저는 봐야죠. 지금 아까 이제 내란의 네. 어떤 내란의 종결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이라든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뭐 허위공소 작성 행사 뭐 이런 국회 증감법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요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아직 내란에 대해서는 혐의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왜 내란을 알고도 침묵했어? 이 침묵한 게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란 자체가 계엄 자체가 맞지 않는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알았음에도 네. 이거를 침묵함으로써 도운 거예요. 이 방조라는 게요. 방조. 정범의 행위를 도운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도우면은 이게 방조가 됩니다. 저는 이것도 내란의 방조지. 이게 어떻게 내란을 뺐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아, 그건 네. 좀 의문이다.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그러니까 내일 영장 심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학에서 박정호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위법성 인식 이걸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박정호 판사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에서 여러 가지도 보완도 했다고 그러고 중요한 근거, 사건, 증거도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여기 이미 이제 법원이 그러니까 모르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위법성 인식을 문제로 기각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전두환의 5.18, 12.12 내란과 그 법원에서 그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내 국헌 문란 행위가 7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네. 그 중에 4개가 일치를 해요. 이번 건이 절반 이상 일치를 하고요. 그거는 뭐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일일이 뭐 쫙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그 매우 유명한 판례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그렇죠.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사실 그걸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조태용을 박정호 판사가 발부를 했다니까 네. 뭐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내란 전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이게 우리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네. 없다. 네. 사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만 발생시키니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그 마음, 우리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의 표현을 한 마음. 것이지. 예. 이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이제 보석 신문 네. 진행되는데 이것도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는 결과가 바로는 안 나올 거예요. 보통 시간이 일주일 정도? 아닙니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예, 보석은 바로 나온 경우 원래는 바로 하는 게 이제 소송법상 원칙인데 실무상은 매우 늦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실무상 매우 늦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무상은 풀어줘야 되는 걸 풀어줘야 될지 말지를 정말 선택해야 될지 많은 경우는 구속기간 만료 네. 그렇죠. 이때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김건희가 풀려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낮다. 낮기 때문에 뭐 예. 상당한 기간 후에 기각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아니 어지럼증과 어지럼증. 불안 증세 저도 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어지럼증, 불안증세 없는 현대인이 있습니까? 안, 근데 불안, 지금 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변호사님은. 현대인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아니 지금 어쨌든 자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어지럼증과 불안증 이런 걸로 보석해달라? 네. 그러면은 교도소 텅텅 빌 거예요. 네, 텅텅 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아니 어지럽고. 구속된 네. 의뢰인들 만나보셨잖아요. 다 불안하고 다 어지럽죠. 그렇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한 분은요. 네. 지금은 결국 나오셨는데 보석 신청했을 때 그분이 심장 스텐트를 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의사가 스텐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관찰해야 된다고 해석을 냈거든요. 네. 근데 구속됐어요. 잡이 없습니다. 예,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도 구속을 네. 하는데 불안해서 풀어주면 아. 뭐 물론 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아니, 재판 받는 사람 중에 안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구속되어 있는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윤석열은 그 재판 받으면서도 행복해하더라고요. 술 얘기하면서. 그분은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규칙자 생활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정기적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술도 안 먹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 오히려 잠도 많이 자고. 오히려 더 기력이 더 네, 세진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구속됐을 당시에는 초반에 네. 실명 위기다, 16포인트도 안 보인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맞아요. 법정에 나와서는 뭐 입증 계획서 잘 보고 눈도 좋아지고 귀도 맑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청도 커지고. 네, 목청도 커지고 네.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김건희 보석 이 청구한 신문 진행이 되지만은 이 결과가 언제 나오든 간에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김기현 전 대표 이제 배우자가 네. 김기현 대표가 준 게 아닙니다. 김기현 전 대표 됐을 때 배우자 부인이 김건희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 네. 이거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사인 간의 예의 차원에서 뭐 인사하고 준 거지 이게 무슨 뭐 불법이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성일종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100만 원 가방이 뇌물이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만 원 되고요. 100만 원 200만 원에 가까운 1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100만 원 뭐 100만 원 뭐 큰 돈이야 이러고 말을 하는 건데 예.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금전도요.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에. 법에. 예. 뭐 최소한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줄 수 없는데 네. 이게 공무원에게 영향을 사실상 참 이게 김건희라서 이렇게 자꾸 유독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 공무원 시장이든 누구든 그 아내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의 그 같이 수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줬어 전달했어. 음. 그럼 그 사람이 수령한 걸로 보지 언제부터 이렇게 그 아내한테 준 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했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시장한테 자기가 뇌물을 주고 싶어 현금을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집에다 두고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아니 집은 사람이 아니야 집은 받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즉시 돌려주지 않은 거는요 모두 다 뇌물로 처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건희에게 100만 원대 280만 원 가량의 이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것 자체가 네. 이게 뇌물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뇌물을 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주장? 일단 법리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법리 얘기. 얘기를 예. 좀 할게요. 일단 지금 뇌물이 되냐 안 되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백하게 되거든요. 100만 원 이상. 그거를 그 얘기가 이제 예. 그거 저기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걸 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김건희가 받은 거지만 누굽니까 저 윤석열이 받은 걸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명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 조민 씨 판례에서 네. 생계를 같이 하냐 뭐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하면서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면서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네. 예, 이익을 봤다. 근데 이제 이게 같은 이유, 같은 논리에서 그 곽상도 아들은 피해 갔잖아요. 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김건희하고 윤석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쨌든 돈을 받았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본 걸로 마찬가지다라는 게 이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그 검찰이 만들어낸 판례여서 이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뇌물을
이 뇌물로 보거든요. 그건 저기 노무현 때 만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저기 발전된 법리인데 네. 그걸 이제 엮으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네. 관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았으면은 모두 뭐 사실은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청탁의 목적 이런 것들이 특정돼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받으면 뇌물이다 무조건 시계 포괄적 뇌물 법리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엮으면 김건희는 탱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받은 것만큼 이제 윤석열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판례고, 근데 윤석열이 받았으면 포괄적 뇌물에 해당돼서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묶이는 거죠. 오, 그렇네요. 그런데 기사들은요. 예?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판례 공부를 더 하십시오. 그렇네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왜 이걸 부각시키지 않고 그렇죠.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3자 뇌물 법리 저도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제 제3자 뇌물로 지금 시비를 걸어놔서 네. 좀 제3자 뇌물이 법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지금 좀 이거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마침 이제 검찰이 최근에 이제 조민 조국에서 정황금 받은 거를 청탁금지법으로 봤잖아요. 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봤기 때문에 그걸 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봤기 때문에 뭐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뭐 이 입장이 검찰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특검도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걸 추사하고 이렇게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성일종 의원의 이제 발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100만 원대라고 1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 1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법리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얘기를 이들이 한다는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감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이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주 지지층이 일단 어필해야 되니까 네. 같긴 한데 이제는 사실은 김건희 물론 이제 아직 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네. 단순히 과거의 일로 미룰 수는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사고 도는 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오판이 심하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은 국회나 뭐 이렇게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김건희 변호인으로 합류를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십시오. 네. 그럴게요. 네. 대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YTN 라디오 이제 인터뷰하면서 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진행자한테 정성호 장관 대변인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이나 태도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네.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누구 대변인이냐 물으면서 그건 사실 아까 박주민 의원도 나왔지만 박주민 의원한테 똑같이 물어본 그 질문을 네. 왜냐하면 진행자는 반대편 입장에서 물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또 끌어내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는데 장관 대변이 아니야 이렇게 몰아붙이니 그러면서 이거는 또 아예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예. 이제 카메라 꺼진 데서는 뭐 무리하게 하더라도 방송 앞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물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국민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그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체가.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그쪽으로 경도돼서 네. 약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극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정당 해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렇죠. 영장 이제는 뭐 발부 그런 수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 로저 비비의 가방 이것도 이제 수사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로저 정말 비비에 모르셨죠 우리 변호사? 전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로저 비비에는 신발계 명품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신발- 김건희가 많이 또 신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신발계 네. 명품은 로저 비비에고 뭐 가방계 명품은 땡땡땡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명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김건희 때문에 유명해진 네. 브랜드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발음도 어렵죠? 반클리프 클리프 아펠인가요? 에펠 N이 들어갑니다. N. 이게 어려워. 이게 이제 뭐야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걸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요게 광고 이게 효과. 그 신정아 기억하시죠? 그 그때 윤석열이 막 엄청 가혹하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얘기 나왔던 네. 그때 문제됐던 브랜드가 이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떴었는데 네.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 원래는 뭐 엄청 비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너무 이제 고급 브랜드니까 잘 몰랐다가 그거를 띄운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네. 이제 그 윤석열 와이프께서 부인께서 이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업보라는 게 있나 보다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 명품을 워낙 좋아하신 것 같아요. 별 브랜드가 다 있는 걸 봐서는. 브랜드가 다 나오고 금거북이도 등장을 하고 네. 좀 그림까지 등장하고 별의 별 이 뇌물성 금품 이게 다 등장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재판에서 이제 불고 있는데 그 전성배 씨 지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네. 이런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이게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말 비정상의 끝이 어디인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건진법사의 법당에 뭐 아마테라스 저는 오히려 반클리프 앤 아펠보다 아마테라스가 더 어려운데요. 네. 아마테라스 아는 사람이 저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예, 오타쿠들은 좀 압니다. 아니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아마테라스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네. 그런 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법당에 갔더니 아마테라스를 믿고 있지를 않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치유 능력이 있다고 아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뭐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실제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의지를 했고 그리고 뭐 큰 절을 올리겠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 큰 절을 올리겠다라고 네. 했는데 전성배가 나 가서 큰 절을 왜 안 올리냐 그랬더니 내가 법당에 가서 올린다 그랬지 언제 사람들인데서 올린다 그랬냐 이런 삐졌어. 진술도 삐졌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뭐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누구랑도 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도 강하게 손을 잡았던 것이었고요. 전선배 씨도 그런 취지였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권력의 최종본은 결국은 계엄이다. 그 생각을 그러면은 윤석열 혼자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건진법사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네. 이 사람들은 세트입니다. 누가 돈을 받았건 세트로 묶어야지 김건희가 목걸이를 받았네. 김건희가 브로치를 받았네. 아닙니다. 그게 저는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 그 권력은 공동 정권이라는 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해서지만 뭐 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5대5뿐만입니까? 모든 사건에 김건희 씨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에게 선물이 족족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받았다는 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 누구한테 줘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는 거 따로 저 사람한테 주는 거 따로라니까 따로따로 준비했겠죠.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저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예. 뇌물을 준비한 사람이 김건희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실권은 김건희에게 더 있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은 지금 보니까 그냥 술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거를. 근데 그 정도라기보다도 정신적으로 같이 묶여 있었어요. 예, 정신적으로 같이 김건희와 함께 묶여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의 가장 끝판왕이 종묘에 갔을 때가 아닌가. 음. 종묘에도 가고 뭐 명성황후 그 침실 거기 들어가면서 그게 10분간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네. 함께 하는 사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를 왜 들어가라든지 한 명이라도 그럼요. 정상이면 그런 거 말립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남편이 말립니다 저를. 보통 말려요. 어떻게 말리지를 않아. 그렇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다. 네. 예. 남편분께서 좀 말립니다. 많이 네. 말립니다. 항상 예. 말립니다. 네. 바쁘시겠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진법사 그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금 이제
무속적 기준에서 무속적이죠. 이게 아마테라스 아셨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알고 뭔가 계세요. 심취한. 네. 아니 제가 관련 사건 했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적도 예. 있고 원래 좀 이런 문제에 관심도 있었고 있어서 이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요. 네. 우리나라 무속 기준에서도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테라스가 나왔다는 게 내가 놀랐던 게 어떤 거가 상황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냐면 예. 영화 파묘하고 상황이 비슷한 영화 있었죠. 하고 예, 상황이 파묘. 비슷한 예. 겁니다. 이게 무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쨌든 그쪽도 나름 족보가 있고요.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 우리 계열이 완전히 다르고 그 아마테라스는 일본 신토의 최고신이에요. 일본의 창조신이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신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신사참배니 뭐니 뭐 이런 것들 연결됐던 신이고요. 뭐 일본 내에서는 뭐 그 나름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 무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뭐 신사참배니 아니면 국가신토 강요니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엄청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기독교만 본 게 아니라 사실 무속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원수 같은 자 오히려 싫어해야 될 우리 무속과는 단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건진법사가 법사라면서 저기 아마테라스가 왜 나오지?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세 보이는 건 다 섬긴 건데 말하자면 이게 자기가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신내림이나 이런 것도 뭐 자기 엄마 영적인 엄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계보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나 윤석열이 빠져들었다는 거는 네. 이 사람들도 족보가 없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믿고 그러니까 그렇죠. 따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라리 뭐 어떤 무속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네. 무속도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욕도 많이 먹고 하지 뭐 이게 뭐 미신 이렇게 취급을 받지만 어쨌든 그쪽도 착하게 살아라 뭐 이제 업을 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선악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근데 이거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말씀하신 건 세 보이고 내가 이제 도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광신을 했고 네. 내란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아닌가. 나한테 이익되면 이제까지 뭐 높은 신들이 센 신들이 다 나를 밀어주고 여기서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아까 뭐 이걸 무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뭐 경복궁이요 어디야? 네. 가서 했던 그런 것도 명성하고 이제 영성은 심시에 들어가고 했던 것들도 그런 저기 무속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쉽게 나오진 않지만 그게 뭐 아마테라스도 우리가 섬겼는데 가서 그렇게 거기 가서 영적으로 자기가 무슨 주술적 행위를 하면은 내가 등에 뭘 그런 왕후의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이 통하거나 이렇게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뭐 분석하고 그럴 게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국회의원 나갈까라고 고민하는 윤석열한테 나가지 말라, 대통령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건진법사가 좀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거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정권은 진짜 이 주술에다가 뭐 명품에다가 뭐 별의별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란 종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두 분과 오늘 아침에 뜨겁게 열심히 좀 달려봤습니다. 휴가 다녀오셔서 신윤진 변호사가 오늘 또 열심히 힘내서 네. 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필상 변호사님이랑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테라스를 이렇게 심도 깊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큰 신이라는 뜻. 큰 큰 신이라는 뜻. 뜻이라는. 네네. 이쪽 분야에 해박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일본 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건데 네. 뭐 불교의 법당을 열었는데 거기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던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맞지 않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네.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정권 저희가 분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